계약하기 전에 실측 왔을 때 여기 고객님이 여기 있는 모든 곰팡이를 다 닦고 긁고 다 없애버리고 계셨어요. 약품 써가지고 다 닦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습기가 워낙에 많아서 단열을 했다 그래갖고 무조건 창고를 다 짜가지고 습기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양에 따라 조금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던 데고, 자, 이번 현장은 이제 응암동의 대주 아파트예요. 31평형이에요. 이제 총 소요된 비용은 샤시하고 시스템 에어컨 그 작업을 빼면은 여기가 부가세 포함해서 여기는 5천만 원대로 이제 마무리가 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리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현관부터 일단 가시죠. 자, 현관은 특이사항은 없고 기본형이죠. 이제 조슬링 3연동 달고, 그 다음에 이제 현관 디딤석 만들고, 신발장 만들고, 신발장 거울 이제 설치하고, 요 정도인 거고, 현관은 요건데 여기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현관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중상급형 많이 하는 이제 포쉐린에다가 졸리컷 이제 도매 커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 간접은 뭐 기본으로 많이 넣으니까 간접도 있고, 네, 욕실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샤워 공간 안에 사이즈가 그렇게 좁은 편은 약 800 정도 되거든요. 뭐 좁은 편은 아니니까, 예, 부스를 써도 뭐 샤워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의 크기. 이렇게 특이사항 없어요. 갖고, 그 다음에 작은 방. 자, 여기는 이제 입구에 있는 방이에요. 입구에 있는 방이고, 이제 여기 붙박이장이랑 옆에 오픈장을 짜놓고, 여기서 이제 좀 특이사항이 하나가 있는 거는, 여기 창고를 보면 제가 처음에 설계할 때 여기를 좀 띄워놓자고 그랬거든요. 여기를, 왜냐면 습기를 조금 방어하려고 그냥 띄워놓은 건데, 계약하기 전에 실측 왔을 때 여기 고객님이 여기 있는 모든 곰팡이를 다 닦고 긁고 다 없애버리고 계셨어요. 약품 써가지고 다 닦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습기가 워낙에 많아서, 그래서 여기는 요만큼 공간만 좀 포기하면은 어느 정도 습기는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으니까 요만큼 줄인 거예요. 단열을 했다 그래갖고 무조건 창고를 다 짜가지고 습기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양에 따라 조금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던 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확장방이에요. 이제 확장을 하면은 요만큼이 넓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창고형 확장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손님이 처음에 저한테 그 단열밖에 하신 얘기가 없어요. 오로지 단열. 그래서 단열하는 법도 유튜브로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아이소핑크 100ml 쓰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저한테 딱 알려주시길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불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더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김에 원하시는 데다 하고 거기다가 단열을 한 번 더 하겠다 해갖고 그렇게 만들어진 집이라서, 단열은 뭐 짱짱하겠지만은 단열을 했다고 외부에서 들어온 습기가 사라지는 거는 아니니까 뭐 두꺼우면 좋기는 하죠. 그래서 많이 두껍게 확장을 했고, 여기 붙박이장이 깊이는 조금 모자라요. 여기가 600 깊이가 조금 안 나오는데 옷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옷은 걸리는데 옷이 조금 이렇게 찌부러지게는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붙박이장은 이렇게 짜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거실은, 자, 여기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제 시스템 에어컨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이제 아직 설치를 하고 영상을 찍으면 좋은데 제가 이제 좀 바빠져가지고 좀 시간 될 때 이제 찍느라고 아직 마무리가 좀 덜 된 상태인데,
여기 위에도 보면은 야이스핑크 얘는 이제 50mm 썼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단열을 여기다가 이제 막 1중 치고 2중 치고 막 이래가지고 단열을 좀 꼼꼼하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는 자리고 이렇게 턱에 내려왔죠. 에어컨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까. 그 다음에 TV는 알판 작업을 했는데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요청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도배 대신에 조금 다른 건데 비용이 크지 않으면서 왜 자꾸 울리니 이거. 네, 그래도 비용이 크지도 않으면서 느낌을 조금 이제 도배보다는 좀 다르게 갈 수 있는 이런 알판 작업을 했고, 여기는 이제 스탠드 TV를 이제 놓을 거예요. 이제 스탠드 TV를 놓을 거고, 그리고 이제 주방으로 오시면, 자 이제 주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침리 후드를 쓰잖아요. 침리가 이제 이런 형태의 후드를 얘기하거든요. 침리 후드가, 침리 후드를 쓰면은 어느 집은 이 위에 빡이 있고요, 어느 집은 이 위에 빡이 없어요. 그 차이가 이제 연통 차이거든요. 여기가 이 집은 연통이 뒤에서 와요. 그것도 벽 쪽에 좀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제 이쪽에 좀 붙어 있어가지고 연통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바라가 이렇게 딱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하는 용도로 이 박스를 짜는 건데, 이게 왜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그러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에 연통 지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집에 분배기는 저기 있어요. 근데 분배기 위치를 이제 좀 알고 가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싱크대 구조 변경을 할 때, 막 구조를 바꿀 때 이 분배기 위치를 모르면 되게 골 아프거든요. 분배기 위치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설계할 때 이렇게 바꾸고 할 때가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밥솥 자리,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자리. 여기가 원래는 샤시였어요. 그냥 샤시. 이게 터닝 도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샤시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 조적을 쌓아가지고, 조적을 쌓아서 그 다음에 이제 터닝도어를 달고 냉장고 자리에서 따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냉장고 자리가 있고 식탁을 여기다가 놓으면 이쪽에 앉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식탁을 뭐 이쪽으로 몰아버리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쪽에 앉는 건 불가능하고, 3분 정도는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계획을 잡는 게 좋겠죠. 여기는 구조가 이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놓고 주방을 조금 더 이제 깨끗하고 좀 넓게 쓰려고. 대신에 여기를 포기하니까 여기가 이제 좀 좋아진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뒷베란다예요. 뒷베란다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원래 여기가 샤시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는 이제 벽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 장을 짜놓은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옆에를 비워놨죠. 여기를. 이게 간혹 가다가 여기를 그냥 막아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사실은 여기는 오픈시켜 놓는 게 맞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비워놓고 나중에 이제 결로습기를 방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탁실이 제일 문제예요. 여기 대주 아파트가 세탁실이 제일 문제인데, 원래 세탁기가 여기 자리거든요. 요즘에 세탁기 건조기 같이 써버리잖아요. 선택지는 2개예요. 여기다가 세탁기를 놓고 건조기는 그 장을 포기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건조기를 놓든가, 아니면 세탁기 건조기를 둘 다 여기다 놓든가,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포기를 안 하셔서 여기다 세탁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탁기 건조기를 놓으면 얘를 손을 볼 때마다 세탁기 건조기를 더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개별 난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같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딴 데다 옮겼어요, 그냥. 그래서 뒷베란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당연히 여기다가 청소기 수납함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청소기 같은 것도 여러 대 수납하고, 나머지는 청소용품도 수납하고. 자, 그 다음에 안방.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여기 장을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 박스 때문에 약간 좀 기형적인 모양이 되어 있죠. 여기는 조금 이제 몸통 높이가 좀 낮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붙박이 있고, 그 다음에 드레스실. 통상적으로 화장대, 상부장, 여기 이제 거울 들어가겠죠, 이제. 네,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 그 다음에 이제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은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여기는 원래 샤시가 있던 자리예요. 샤시가 있던 자리인데, 이제 아까 그 이제 세탁실로 나가는 쪽이거든요. 샤시가 있던 자리인데 막아가지고 이제 젠다이를 만들어 놓은 건데, 유가가 없어요. 이게 이 유가가 원래 없는 거예요. 물 내려가는 곳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부스를 달면은, 요즘에는 부스를 이렇게 밀폐형으로 만들거든요. 예전에는 여기가 떠 있어서 여기도 샤워를 하고 물이 다 바깥으로 나갔었어요. 그럼 건식이 아니죠, 여기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지저분하니까 요즘에는 부스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여기서 샤워를 할 때는 물이 안 나가도록 하는데, 이게 배수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배수구를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 진짜 문제는 여기 높이가 너무 안 나와요. 여기 높이가
한 60, 최소 60은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높이가 요거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이 배수구를 안 만들고 물이 바깥으로 나가게끔 만약에 설계를 했다고 해도 신발은 걸려요. 고객님하고 이제 협의를 봐서 여기가 이제 턱이 좀 없더라도 배수구를 만들어서 여기로 좀 더 깨끗하게 쓰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욕실들을 보통 중급 욕실이라고 하죠. 300, 600각짜리 타일을 쓰고, 네, 젠다이 상판을 얹고, 네. 대신에 코너는 다 스텐 마감 들어가겠죠. 졸리컷이나 이런 거 안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약해서 안 하는 거예요, 타일이. 하도 타일이 잘 깨지니까. 그리고 발코니로 가면 여기다가 이제 제가 세탁기 건조기를 이제 직렬로 올려서 이제 쓰시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 이제 조금 주의하면 좋을 게, 여기 있잖아요, 온수 냉수가. 여기가 원래는 냉수밖에 없어요. 온수는 없거든요. 근데 온수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수 냉수의 위치가 이쯤에 있어야 돼요. 원래는 요쯤에. 여기가 아니라 원래 요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샤시를 이만큼 또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객님이 원치를 않으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건데, 여기에 있을 때의 문제는 수도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보수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응암동 대주 아파트예요. 응암동 대주 아파트 1단지에 이제 31평형을 현장 한번 싹 돌아봤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몇 가지 주의사항 같은 거나 미리 작업하면 좋은 것들은 실수 많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DIY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알 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런 거는 설계하는 사람이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